왜 미국에 F-16을 놔두고 한국의 작은 FA-50을 삽니까?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전투기 FA-50 48대 도입 결정을 두고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K9 자주포, K2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FA-50 전투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 여론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추가적인 항공기 구매를 발표한다고 할 때 폴란드의 군사 분석가들은 F-16 전투기, F-18 슈퍼호넷, 자스 그리펜을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F-15까지 예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5세대 F-35를 구입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예상을 깨고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후 폴란드 기자들은 왜 FA-50이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국방장관은 F-16 좋은가 한다. 하지만 F-16은 F-50보다 훨씬 비싸고 F-16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접국의 예를 들어서 기자들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폴란드 인근의 슬로베니아는 2017년도에 F-16 도입 계약을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으며 올해 또다시 18개월 연장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16을 계약하면 6년 뒤인 2028년도까지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0은 지금 계약하니까 올해 바로 8대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전투기가 어딨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FA-50은 F-16과 혈통이 같아서 F-16을 조종하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만 연습을 하면 FA-50을 조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운영 중인 F-16하고 거의 흡사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폴란드에 필요한 전투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폴란드 장관의 발언에서 한국이 물밑에서 어떤 전략을 썼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한국 측은 폴란드가 도입할 FA-50 48대 중 12대는 내년에 먼저 인도한다고 했는데 초도 물량의 일부는 당초 한국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TA-50을 FA-50 사용으로 개량이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훈련기로 만들고 있는 것을 FA-50으로 개량해서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시가 급한 폴란드는 36개월 이내 납품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현재 서방 진영에선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지상군을 운영하는 나라로 군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내수 시장이 크고 각 방산업체의 후속 군수 지원 체제도 신속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KF-16 가동률이 80% 초반대, F-15K는 70% 후반대인데 FA-50은 90%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FA-50은 경쟁 기종들 대비 높은 가동률과 낮은 운영 유지 비용이 강점인데 또한 FA-50은 경쟁 기종들과 달리 검증된 무기체계로 실전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A-50이 이라크와 필리핀에서 보여준 실전에서의 위력은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산 FA-50을 선택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폴란드 군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믿기지 않는 업그레이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최근 나토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춰 역대급 성능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고 무장 확대를 위한 성능 개량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FA-50은 2019년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ATP와 GBU-12 레이저 유도폭탄을 장착하는 적합성 시험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스나이퍼 ATP는 FA-50의 상위 기종인 KF-16에 2018년 도입되었고 F-15K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FA-50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나이퍼 ATP는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해 2배 이상의 거리에서 3배에서 5배 해상도로 표적 획득과 식별이 가능하고 레이저 및 GPS 정밀 유도 무기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FA-50은 현대전의 핵심인 정밀 타격전 수행을 위한 야간 작전 및 정밀 유도 무기 운영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FA-50의 중고도 전술 운영 능력 및 생존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FA-50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150갤런 연료탱크 용량을 300갤런으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중급유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후방석과 후방동체 연료탱크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아덱스의 LIG 부스에서 발견된 한 미사일이 FA-50에도 달 수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궁보다 큰 대형의 전수급 유도 무기인데 아직 제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무게 50kg에 사거리 최대 30km, 운영고도 15km에
최대 구지에서 발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투기의 기동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값으로 G로 표시되는 가속도가 있는데, 이 G값은 전투기의 기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속도를 지구 표면의 중력 가속도로 몇 배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파일럿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 G값은 9 정도입니다. 전투기 조종사 훈련 통과 기준인 6G는 본인 체중의 6배 압력에 해당하는데, 보통 대개 7G에 도달하면 혼절한다고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1%만이 9G를 감당해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전투기에 탑승해 중력 가속도 9G의 고통을 견뎌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9G에서 발사 가능이라는 소리는 전투기가 급격한 회피 기동을 하면서 발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운영고도 15km는 거의 미친 스펙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리퍼 무인기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이 운영고도 5km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격추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무인기가 최대 고도에서 최대 속도로 날다가 바로 사격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리퍼 사거리가 10km인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30km로 타격 가능한 면적은 무려 9배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FA-50에도 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FA-50의 무장을 우습게 봤던 이들을 놀라게 만들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FA-50 개량형 블록 20을 폴란드가 계약하자 필리핀 공군도 폴란드에 짓사라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 최소 3곳을 군사화시켰습니다. 이에 FA-50은 수역을 보호하고 영공에서 순찰할 수 있을 만큼 다방면에서 걸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도 폴란드처럼 미국 F-16과 스웨덴 그리펜을 두고 도입을 계획했지만 결국 FA-50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A-50은 빨리 받을 수 있지만 개량형 블록 20에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A사 레이더와 중거리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달 수 있다고 하니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FA-50을 아일랜드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폭격기가 아일랜드 영공 근처에서 비행하는데, 아일랜드는 전투기가 없어서 영국 공군이 대신 출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일랜드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가 커서 영국이 다 커버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과 아일랜드 영국 사이에 있는 해저 케이블 바로 위에서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위협적인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는 스스로 최소한의 영국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기에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한국제 FA-50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FA-50은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투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을 개량형에서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FA-50 1000대를 팔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목표가 아닌 머지않은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